1차 방정식의 풀이 1차 방정식 풀이를 하기 직전에 나온 개념들은 뭐냐면 1차 방정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등식의 원리, 뭐 양변을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했을 때 등식의 관계가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이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방정식을 푼다. 푸는 건 뭐예요? 해를 구한다, 근을 구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푸는 순서, 제일 기본 순서. 요거만 잘 지켜도 방정식은 다 풀 수 있습니다. 복잡해도 요 기본 순서만 지켜가면, 첫 번째, 개수로, 꼭 뭐 개수가 아니더라도 자연수에 있어도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개수에 있으면 더더욱 개수로 소수 혹은 분수가 있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쳐놓고 푸는 게 더 쉽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괄호가 있다면 괄호를 풀어내고 양변을 각각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 세 번째 과정은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보내고 상수인 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요런 꼴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항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여 요런 꼴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양변을 a로 나누어서 x는 c의 꼴로 해를 나타낸다. 해가 바로 c가 되는 거죠. x를 구했으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면 3분의 1 분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분배 법칙을 쓰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분수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분수가 많은 거는 계산에 좋지 않아요. 소수가 많거나 분수가 많은 건 좋지 않아서 얘하고 얘를 해주는데, 여기서 분수 혹은 소수가 있으면 해서 분수도 있고 소수가 있으면 선생님 같으면 다 분수로 고쳐놓고 통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10분의 3은 0.3은 10분의 3으로 고쳐서 양변에 30을 곱해버릴게요. 30을 곱해버리면 여기는 10배의 2x-1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는 경우에는 양변에 똑같이 30을 곱해도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항마다 똑같이 곱하기 때문에 이 곱셈이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 밖에 있는 수에만 30을 곱해줘도 됩니다. 여기 30을 곱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10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안에 있는 수는 그대로, 더하기 2는 다른 항이기 때문에 더하기 30을 곱해서 60는 5분의 2에다가도 30을 곱하면 곱하기 30을 곱하면 6 해서 12, 그리고 가로 안에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다 3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20x 마이너스 20 플러스 60. 자, 지금 과정은 괄호를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괄호를 풀어줬어. 그럼 뭐를 하느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번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20x 계산해주면 플러스 40. 이런 건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해요. 36x 빼면 플러스 15. 이렇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x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문제에는 x가 좌변, 우변에 각각 하나씩밖에 없어서 동류항은 상수항끼리의 계산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x를 좌변으로, 상수를 우변으로 옮기면 20-36이니까 마이너스 16x. 물론 적어놓고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계산을 할게요. 더하기 빼기니까. 4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그래서 x는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플러스로 바꿔도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양변을 16으로 나누면 16분의 25다. 이게 바로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을 푼다. 조금 전에 거는 이제 그렇게 연습하면 이제 뭐 연습의 과정이고, 제일 어려운 거는 방정식에 다른 다른 문자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방정식을 가르칠 때 이 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방정식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AX는 B의 해를 구하시오. 이 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방정식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저거는 문자니까 x는 양변을 a로 나누어서 a분의 b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여기서 의심을 가져야죠. 왜
왜? 이거 같은데 왜? 그럼 바로 앞에 배웠던 항등식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방정식 중에도 참거짓이 관련해서 항상 참인 방정식이 있고 항상 거짓인 방정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A가 0인데 B도 0이라면 이 식은 0 곱하기 X는 0이 되어서 0은 0이 됩니다. 즉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X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식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는 0, B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가 어떻게 될까요? 해가 모든 수가 돼요. 뭐 수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해가 모든 수가 되고 두 번째 A는 0인데 B는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수가 돼요. B가 돼요. 그럼 여기는 없어지는데 얘가 0이 아니면 참이 될 수가 없죠. 항상 거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가 없다. 이 식은 무조건 거짓이다. 세 번째 A가 지금 0인 경우만 봤는데 A가 0이 아니라면 이때는 B의 값과는 관련 없이 A가 0이 아니라면 X가 A분의 B가 된다. 여기에서 잘 보면 이 부분에서 X가 A분의 B라는 식 자체가 A가 0이 될 수가 없는 식이에요.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0으로 나누어 줄 수 없고 분수의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 없어요. 수학은. 그래서 이 식 자체가 A가 0일 때 불가능한 거예요. 넘어가는 순간 A를 우변으로 넘기는 순간 양변에 A를 나누어주는 순간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두 가지를 찾아내고 A가 아닐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방정식 1차 방정식의 정확한 풀이입니다. 요거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1차 방정식을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그런 꼴로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면 ax-2x는 자 상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럼 a-2의 x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네요. 상수항은 아까 문제와는 달리 이미 상수로 정해져 있어요. 문자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x에 곱해져 있는 x의 개수가 0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A가 2라면 여기가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건 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A가 2일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두 번째 A가 2가 아니라면 X라는 해는 A-2분의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차 방정식의 제일 어려운 끝단. 문자가 나와 있을 때 내가 문자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항등식도 될 수가 있고 해가 없는 식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음을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